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그 게시물에 여러 번 말했는데 있잖아요. 짤없이 강퇴합니다. 그러니까 뭐 헛소리 할 거면 딴 데 가서 하세요. 딴 데 가서. 이거 참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어깨 높이가 다른 경우에 흉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서 그럴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죠. 펠빅 시프트가 허리 통증으로 인한 펠빅 시프트인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런 걸 찾아봐야 되죠. 식사들 하셨습니까? 델토이드요. 내려갈 때 어깨 세모금 어디가 아픕니까? 앞쪽이 아픕니까? 뒤쪽이 아픕니까? 앞쪽이 아픈 거는 아마 라운드 숄더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려갈 때 이 라운드 숄더가 있는 쪽, 라운드 숄더가 심한 쪽 어깨가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든요. 앞쪽에. 오버맥스 그립. 그 좋죠. 개수가 더 줄어도 자극이 더 좋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운동 조금 하고 자극은 더 좋으면. 그리고 뭐 어깨도 분명히 중립으로 하면 덜 아플 거고. 그러면 뭐 운동 조금 하고 근육 더 생기는데 그거만큼 가성비 좋은 운동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운동하는 거죠. 오른쪽만 아프죠. 아마 오른쪽 라운드 숄더가 더 심할 겁니다. 푸시업을 잘해야죠. 푸시업 할 때 아픈 사람들은 벤치프레스 할 때도 아픕니다. 벤치프레스 할 때 밀었다가 내리는 네거티브 동작에서 아플 거고, 또 플라이 할 때도 어깨가 아플 거고, 그런 사람들은 사례를 해도 어깨가 아픕니다. 계속 아프죠. 오른쪽 어깨. 그러다가 결국 회전근개 파열이 오죠. 관절와 손상을 당하겠죠. 그래서 점점 가동 범위가 줄어들 겁니다. 가동 범위가 줄어들면 운동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 팔이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 때문에 어깨랑 목이 아파집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러다가 한 40쯤 되면 그때부터 팔을 제대로 못 쓰기 시작해요. 50괜히 40에 오는 거겠죠. 운동할 때 어떤 문제들은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운동할 때 제일 좋은 거는 운동하는 영상을 제가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제가 지금 메일 왔는 분들을 거도 못 봐주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제 더 메일을 보내달라는 소리를 못 하겠네요.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는 형이 사례를 알려주는데, 견갑을 전인하고 견봉을 누르고 사선 방향으로 팔을 올리라길래 어깨 다치지 않을까요? 실전은 다르다. 뭐 그분은 그렇게 하시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실습 담당하는 권 선생님이 오늘 저한테 또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어떻게 보냈냐면, 업계 경력 10년이 넘는 지인분한테 어깨가 잘 안 커가지고 저한테 피드백을 받으셨는데, 하루 받고 다음날 어깨 느낌이랑 프레임이 달라졌다고 저한테 미쳤다고 말씀을 해주신다. 이 업계에서 많은 분들 알고 조언 받으셨는데, 제가 김쌤이 알려주신 거 움직임 보고 피드백 해드렸더니 신세계를 보셨다고 한다. 이래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 부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자기가 운동을 몇 년 했다, 뭐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제대로 된 말을 무시하면, 그런 사람들은 뭐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면 되잖아요. 굳이 이제는 막 그런 사람들을 전부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이렇고 싶지는 않아요. 그 이제 권 선생님은 저하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미리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인 배경이 있으시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을 잘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체형 분석한 거를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질문도 굉장히 저한테 많이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는 눈이 생기신 거죠. 그래서 그 지인분 어깨 움직이는 걸 보고 어디가 문제인 것 같으니까 어떻게 운동해라. 우리 권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하는 운동 방법들을 알려드렸거든요. 뭐 그런 걸 알려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피님 그때 보셨나 보구나. 삼각근 원심성 운동. 네네. 리프리스트 2세님 숨 쉬시라고 제가 일찍 풀어드렸어요. 기존의 사례래랑 삼각근의 원심성 운동이랑 어떤 점이 다르기에 어깨가 약간 거상되듯이 올라오느냐. 야, 이거는 이제 그러면 AEJ님은 뭐 하시는 분이죠? 일반인 분이신가요? 이제 질문이 뭐냐면, 구심성 운동과 원심성 운동의 차이점을 모르시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잖아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라 가지고. 네네. 요거는 따로 나중에 새로 만들 겁니다. 새로 만들 거고,
이피님 요거 4일 해보셨잖아요. 지금 어깨가 좀 어떻습니까? 이피님 좀 올라가죠. 맞다니까요. 저거요 뭐 그죠. 권 선생님이 자세를 아주 잘 취하시거든요. 운동을 되게 잘하세요. 근데 정확하게만 하면 있잖아요. 4일만 해도 좋아진다잖아요. 4일 아니라 아이소메트릭 기반이요? 아니요, 아니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만든 거. 근데 뭘 보고 만들었냐면 이 선수 이름 뭐죠? 잠깐만요. 안다정. 그렇죠. 안다정 선수. 안다정 선수가 어깨 운동하는 걸 보고 그냥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만들고 그날 바로 그 권 선생님한테 이렇게 운동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하루 만에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겠죠. 안다정 선수 진짜 운동 잘하시거든요. 뭐 이 영상이 이 영상. 자,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 보세요. 안다정 선수 영상을 자주 보는데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그죠? 똑같잖아요. 운동 너무너무 잘합니다. 몸을 벽에 붙였다 뗄 때는 그냥 팔 벌리면 됩니다. 뗄 때는 그렇게 집중 안 하셔도 돼요. 뗄 때는 그냥 편하게 올리시면 되고 내리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에. 아셨죠? 내리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운동은 제대로 하면 있잖아요. 일주일만 하면 변합니다. 일주일만 하면 변하는데 이제 그거를 유지를 하려면 어쨌든 우리 몸에 근비대가 일어나야 되고 근비대가 일어나려면 적어도 뭐 4주 6주만 해도 몸이 확확 변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솔루션 해드린 분들 중에 6주 정도 운동해서 안 변한 분이 거의 없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오늘 어떤 사람 댓글 보니까 하견 체형은 타고나는 거다.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변화는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헛소리 해주는 사람들도 있던데 뭐 알고 댓글을 달던가.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 그죠?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아는 것처럼 댓글을 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자등이 없어도 요추가 아파서 서 있기 힘들 수 있나요? 있죠. 아마 리프리스트님은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흉추후만이 있어요. 흉추후만. 흉추후만 때문에 뭐 허리에 뭐 그래요.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모님 문제를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아이 깜짝 놀랐네. 어깨가 낮아지면 안 됩니다. 붙이는 쪽 어깨가 낮아지지 않게 라인업을 유지해야 됩니다. 어깨가 하강에 하방 회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냐요? 있어요? 있죠. 있죠. 당연히 있죠. 어깨가 사람들마다 상당히 다릅니다. 상당히. 그리고 소흉구는 하방 회전 어깨가 하강에 하방 대전되는데 소흉구는 크게 관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이 승모근이랑 정거근이랑 이런 근육들이 너무너무 약해진 거죠. 그거는 뭐 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라인업 자세하면 정거근이 힘이 안 들어오는 쪽에 상완골이 앞으로 빠지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 팔꿈치를 앞쪽으로 조금 더 가져가야 돼요. 아, 추천 영상이요? 사람 많이 들어오면 귀찮습니다. 그냥 뭐 소소하게 이렇게 40명도 많아요. 지금 뭐 여기 지금 글 올려주시는 분들 것도 제가 다 못 보는데요. 뭐 정거근이 약한 게 아니라 저분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분은 그냥 상완골 전방 활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요렇게 해보고 안 되면 뭐 하는 거죠. 제가 안 그래도 이제 대구에 크로스핏 관장님하고도 조금 연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필라테스 하는 우리 원장님하고도 좀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조금 다양하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변에 이제 뭐 골프나 이런 거 전문가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하고 잘 조인해가지고 삼각근의 근 길이를 원래대로 돌려주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뭐 한 번에 늘어나지도 않고 그 근육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계속 고관절 질문해 주신 분들 계셨는데 고관절도 해야죠. 근데 아직 상체가 덜 끝났으니까
이게 뭐 상체 갔다가 하체 갔다가 막 옆구리 갔다가 막 뭐 뒤통수 갔다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세미나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냐면 거의 뭐 대부분 진행됐어요. 하견은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라운드 숄더는 이제 승모근 운동만 올리면 거의 끝났단 말이에요. 승모근 운동 올리면 끝났고, 그 다음에 상완골 전방 활주 증후군은 운동 2가지에서 3가지 정도만 하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흉추 후만 잡으면서 그 척추 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척추랑 골반 높낮이하고 요런 거. 일자목이요. 일자목도 해야죠. 일자목, 리버스 C 커브, 흉추 후만, 일자 등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뭐야 이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됩니다. 그거를 제대로만 할 수 있으면요. 상체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할 수 있으면 수억 법니다. 수억. 진짜 수억 벌어요. 왜 수억을 버냐면 흉추 후만을 잡잖아요. 흉추 후만을 잡으면 지금 여기 계시는 42명 선생님들 키를 1cm에서 2cm 이상은 다 키워드릴 수가 있어요. 흉추 후만하고 일자목 그것만 잡으면. 그러니까 그것만 잘 포지셔닝 해가지고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수억 버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근데 180 되죠? 다 180 만들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내 180 만들어 주지 181까지 만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만나야 가능합니다. 만나야. 전거근 운동하는 거 보셨죠? 제가 환자하고 얘기하는 거. 그 전거근 운동도 그분도 운동을 안 하신 분이 아니에요. 운동을 그분도 헬스 대회 나가신 분이에요. 헬스 대회 나가신 분. 몇 년을 대회 나가고 했는데 174인데 180 가능한가요? 발바닥에 살을 좀 많이 찌워 보시는 건 어때요? 174는 180이 안 됩니다. 174는 180이 될 수가 없어요. 운동하면서 숨은 키를 3cm 찾았는데 더 찾을 수 있나요? 없어요. 다 찾았어 이제. 그렇다니까요. 179는 제가 181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179가 181이 됐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거 하는 데 있잖아요. 한 300만 원 들걸요? 돈 주고 받으면. 전거근 운동하는데 목에 긴장이 심하게 된다. 어깨를 후인 하강시켰음에도 그렇다. 아니에요. 이거 전거근 운동할 때 목 긴장되는 거는 제가 왜 그거 전거근 환자한테 하는 거 있잖아요. 환자한테 하는 거. 권쌤, 우리 아까 전에 삼각근 원심성 수축 다 했어요. 아까 전에 이분들한테는 다 가르쳐 드렸어. 목에 긴장이 심하게 된다는 분 있잖아요. 이거 목을 뒤로 밀어서 그래요. 투마로우 51374님 같은 경우에는 전거근으로 팔을 전인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목을 뒤로 빼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투모로우님 같은 경우에는 등 운동하면 있잖아요. 목에 담이 엄청나게 많이 올 거예요. 성재주의 내 친구 맞나? 예, 목을 뒤로 밀면 리버스 C 커브가 돼요.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점점 심해지면 나중에 목도 못 돌립니다. 등 운동 실컷 하고 났는 날이면 다음날 목 돌리기가 힘들어질 거예요. 목을 박살내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거는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요. 투모로우님. 목에 힘을 빼야 돼요. 목에 힘 전혀 안 줘야 돼요. 그쵸? 그 제 전거근 설명 영상도 보시고 환자한테 시키는 영상 그걸 잘 봐야 돼요. 송재주님, 니 제주야 이가? 뻣뻣한 게 정상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죠? 그죠? 이게 지금 민형기님, 투모로우님 이런 분들이 전부 일자 등에 아마 일자 목이나 아니면 리버스 C컵으로 갈 겁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운동을 조금만 더 하면 운동을 못 하게 된단 말이에요. 큰일 나요. 세순이 안 자고 뭐하니? 일자 등 이거 목 뒤로 빼는 경추 세팅 있잖아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절대.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제주의 운동 시에 왼쪽은 자극이 잘 오고 오른쪽은 자극이 많이 오지 않는다. 오른쪽에 자극이 잘 안 온다고요? 그럼 오른쪽에 자극을 조금 더 해줘 보세요. 아, 제주의 좀 이따 전화해라. 자꾸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 제주인은 제 친구입니다. 제 찐친. 알았어. 전거근 운동하는데 삼두가 아닐 겁니다. 삼두가 아니고 아마 극하근, 소원근, 그다음에 한 게 뭐지? 극상근. 그렇게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견갑골 쪽에 통증이 올 거예요. 견갑골
가까이에 있는 삼두 쪽의 느낌이 올 건데 그게 삼두의 느낌이 아니라 회전근개의 느낌일 겁니다. 회전근개에서 견갑 하근 빼고 나머지의 익스터널 로테이션과 관련된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이 세 가지가 그 중에 한 가지가 들어오는 느낌일 거고, 그쵸? 그게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전거근의 느낌은 잘 없으면서 저기만 느낌이 많으면 고무 밴드의 어떤 탄력을 줄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회전근개 운동만 되죠. 회전근개 운동만 되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것도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헬스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회전근개가 이 삼각근에 비해서 상당히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삼각근, 선생님들의 삼각근의 근력에 맞춰서 회전근개도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 견갑골이 쏙 파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회전근개를 제대로 못 쓰고. 그래서 아마 그 선생님들이 그 회전근개 운동, 아니 전거근 월슬라이드를 제대로 하면 회전근개도 근비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전방활주가 지속되면 견갑하근이 약해지죠. 그래서 내회전, 회전근개도 같이 운동을 해야죠. 근데 내회전에 관련된 회전근개를 운동할 때는 또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극하근 근비대 나면 간지나죠. 견갑골이 빵빵해진단 말이에요. 견갑골 뒤쪽이 뚱뚱해진다고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하여튼 그건 또 나중에 얘기할게요. 극하근 근비대는 극하근 운동, 견갑하근 운동은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턱걸이를 매일 1개까지 하기를 6개월 하니까 우측 흉쇄 유돌근, 상부 승모근의 통증이 심하게 온다. 복합적인 이유겠지만 하부 승모근 전거근이 약해서 회복이 안 돼서 쇄골 쪽 근육만 써서 아픈 걸까요? 아니요. 일 겁니다 아마. 투마로우님. 그거는 턱걸이 하는 걸 보면 알아요. 투마로우님 턱걸이 하는 걸 보면 아는데 견갑 하근. 그쵸. 상승모는 턱걸이 할 때 별로 쓰이지가 않습니다. 알지? 쓰이긴 하는데 그렇죠. 뭐 그런 다양한 이유 때문이죠. 상방 회전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우리 라이브를 킨지 근데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이 항상 제 채팅방에 오시는 분, 아니 채팅이 라이브에 오시는 분들인데 지금 톡방 보고 이 코리아 불주먹이 우리 와이프인가? 아, 네. 우리 와이프인가 봐요. 코리아 불주먹 우리 와이프입니다. 여보. 한청년님 무슨 질문을 하셨다고요? 보자. 한청년님이 어디 있노? 잠깐만요. 제가 뭐 얘기하면 톡방을 잘 안 봐가지고 질문이 안 보입니다. 원암 로우 능형근 원심성으로 느리는 동작도 원암 로우 능형근 원심성 수축도 라인업 자세로 하는 건가요? 라인업 자세로 하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원암 로우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더블암이라고 해야 되나? 양손으로 하는 그 원심성 수축을 알려드렸었는데 저희 와이프 주먹이 무섭습니다. 불주먹입니다. 양손으로 하면 한쪽에 자꾸 불균형이 온다. 양손으로 하면 불균형이 오는데 한 손으로 하면 불균형이 안 올까요? 양손으로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아마. 한 손으로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능형근이 한쪽은 많이 늘어나고 한쪽은 적게 늘어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척추가 오히려 한쪽으로 끌려가 버려요. 그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중해서 하시면 돼요. 집중해서. 네, 더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와이프님이 항상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좀 함부로 하고 흥분하면 옆에 와서 진정시켜주죠. 광배근 가동 범위 증가를 위한 원심성 수축 운동에는 어떤 것이 좋을까요? 풀업 하시면 되죠. 풀업. 네, 다들 들어가십시오. 네, 능형근 원심성 수축이요. 그거는 할 수 있을 만큼 하면 좋아요. 무게는 적당한 무게는 어느 정도냐면 내가
천천히 당길 수 있을 만큼의 부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억지로 치팅을 써서 당기는 정도의 부하는 너무 과부하고, 치팅 말고 이제 천천히 정확하게 당길 수 있는 정도의 힘, 이 부하 정도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아니면 저는 저거 팔을 당기고 있는데 팔을 당기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날개뼈만 머신을 딱 잡고 날개뼈만 뒤로 최대한 모으는 거예요. 날개뼈만 최대한 모은 다음에 천천히 끌려가면 돼요. 그게 오히려 능형근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저거는 다시 제가 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우리 그 권쌤한테 다시 부탁을 해가지고 한번 다시 나중에 영상을 찍든지 할게요. 그렇죠, 그렇죠. 머신을 잡고 날개뼈만 최대한 모아요. 날개뼈만 모을 수 있는 만큼 모으면 능형근을 강하게 수축할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흉추는 그대로 놔두고 팔만 쭉 딸려가는 느낌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딸려가는 게 힘을 축 빼면서 딸려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그 정도의 부하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날개 잡고 팔 굽히지 말고 날개뼈를 모을 수 있는 이 부하, 최대한 부하를 만들어 놓고 천천히 딸려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슴 운동도 뭐 할 말이 많은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풀업이나 랩 풀다운을 하면 상부 승모가 대원근 쪽에 자극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후원님, 풀업이나 랩 풀다운을 하면 상부 승모가 대원근 쪽에 자극이 온다. 이게 뭐죠? 질문의 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다들 늦었는데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죠. 상부 승모나 대원근 쪽이에요. 운동을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죠. 대원근은 자극이 와도 돼요. 대원근은 당연히 자극이 오는 거고, 수영이 상견을 만들어준다. 수영은 상견을 만드는데 효과적이겠죠. 등 운동 시에 호흡을 안 하면 목 주변 근육에 긴장을 해서 목에 통증을 유발한다. 그건 모든 운동 시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모든 운동 시에 호흡을 멈추는 것보다는 호흡을 빼면서 하는 게 맞죠. 네, 다들 좋은 밤 보내시고 푹 주무시고 감사합니다.